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외계행성계 탐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외계행성계.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던 게 별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공부하는 게 외계행성계입니다. 탐사 첫 번째. 자, 이제 일단 외계행성계를 탐사한다. 자, 우리 우주는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기에 우리 인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우주가 이렇게 큰데 수학적인 확률로 생각을 해도 우리 지구 같은 환경이 분명히 우주에는 되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행성에서도 분명히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외계행성계를 우리가 탐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먼저 외계행성계를 탐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탐사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직이아니니까 그렇죠? 간접적으로 탐사하는 방법이 있다. 자, 탐사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 두 번째는 간접적. 이해되시죠? 자, 이제 직접적인 탐사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자, 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죠.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근데 행성은 우리가 보통, 그죠? 행성, 별, 이런 걸 구분을 뭐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금성과 목성이 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별은 어떤 거죠? 태양과 같은 걸 별이라고 하는 거고, 행성이라고 하는 건 지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즉,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럼 지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태양처럼 그렇게 표면 온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에너지 양이 일단 적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행성은 표면 온도가 낮다. 누구보다? 별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표면 온도가 낮다 보니까 나오는 에너지 양이 어떻다?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양이 적다. 에너지 양이 적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좀 뭐랄까?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행성이 멀리 있어요. 그럼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나오는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그치? 자, 두 번째는 자, 표면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냐 하면 오케이, 됐지, 그치? 나오는 에너지의 종류에 영향을 줄 것 같아.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느리게 진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기파적인 얘기인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물을 이렇게 쭉 수조에 좀 담궈 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 핑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진동을 시켜보자고요. 이때 손가락이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 물결파의 파장이 되게 짧아질 거예요. 그죠? 근데 손가락이 느리게 진동을 한다면 그렇지 간격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표면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파장이 긴 에너지, 그치? 파장이 긴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해.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뭐가 나오냐면 적외선이 나온다. 적외선. 그래서 먼저 하나 기억할 건 외계행성은 그치? 지구 같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다. 나오는 에너지 양이 적어서 멀리서 보면 좀 어때? 보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 파장이 긴 에너지가 나오니까 적외선이 나온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죠? 볼 수 없다.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보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오케이. 적외선 텔레스코프. 뭐예요? 망원경. 망원경이 필요하구나.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적외선 망원경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측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별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외선이 나오걸랑.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됐지, 그지? 별 옆에 있는 행성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별을 못 가려야 되는 거야. 별을 가려야 돼. 그래서 자,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은 오케이, 별을 가려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별이 있으면 별을 가리고 그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우리가 관측을 한다.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성 자체가 표면 온도가 낮고 나오는 에너지 양이 적다 보니까 행성이 멀리 있으면요. 그쵸?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게 좀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약간은 뭐라 그러죠? 그렇게 뭐 효과적이진 못하다. 효과적이진 못하다. 자, 그래서 오케이. 자,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럼 앞으로는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뭐다? 직접적으로 바로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망원경이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간접적인 거. 됐지, 그지? 그래서 이제 별표를 치자면 이게 왕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알아요. 꼭 직접적인 게 안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해 둘 거. 자,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자,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계 행성을 간접적으로 한번 탐사를 해보자. 그럼 이제 간접적으로 탐사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의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도플러 효과. 자, 좀 적어두시고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플러 효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실은 뭐가 되냐면 시선 속도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돼요. 도플러 효과나 시선 속도나 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식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식현상. 자, 일식과 월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았지요? 못 들어보았어요? 식현상. 자, 일식과 월식이니까 별이 가려질 때가 있어. 자, 별이 가려지게 되면 별의 밝기가 좀 감소를 하게 돼요. 밝기. 그래서 자, 이 식현상은 별의 밝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 자,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미세 중력 렌즈라는 게 있어요. 중력 렌즈. 자, 뭐 미세하다는 말 뭔지 아실 거고요. 그죠? 중력이라는 것도 알 거고요. 렌즈라고 하는 것들 아시겠어요? 렌즈. 그죠? 렌즈. 자, 우리 렌즈 중에서 볼록 렌즈 같은 거 있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돋보기 같은 것들. 돋보기 같은 거 사용하면 어떻게 돼? 빛이 돋보기를 통과하면서 모이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밑에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역시 이것도 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건데, 뭐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지만, 됐지, 그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얘는 뭐냐면 중심별의 밝기 변화. 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중심별. 얘는 중심별이 아니라 배경별의 밝기 변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자, 요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거고요. 오늘 할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요 도플러 효과.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워낙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걸랑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들어갈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를 좀 집중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여기. 자, 이제 도플러 효과,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옆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그림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쌤이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서. 됐죠? 그죠? 아이고. 제임스 웹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를 별이라고 하고. 자, 별 주변에 누가 있다? 행성이 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얘는 별입니다. 태양 같은 별. 이거는 뭐가 된다? 행성이 된다. 자, 그럼 우리 태양이라는 별이 있었을 때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이라는 별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죠. 그래, 공전.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365. 그렇죠. 365일에 이렇게 일회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좀 자세히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게 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태양과 지구 둘 다 질량이 있어요. 물론 별의 질량이 훨씬 크겠지 뭐 당연히. 그죠? 그랬을 때 자, 태양이라는 별의 질량의 중심이 정 가운데 있다고 치고 자, 그럼 지구라는 행성의 질량의 중심이 정 가운데 있다고 주면 되죠? 이게 이제 질량 중심이 되는 거예요. 됐죠? 별의 질량 중심, 행성의 질량 중심.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자, 그 질량 중심을 너무 어렵게 받을 거 없고, 우리 초등학교 때 시소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요. 시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질량 중심 중에서도 공통 질량 중심을 이용한 이 놀이기구 같은 것들이잖아.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시소에서 우리가 어때? 평형을 맞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평형을 맞추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 질량이 100kg짜리가 있었고 질량이 50kg 사람이 있었을 때, 그지?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냐고 따졌을 때 질량이 100, 질량이 50이니까 질량이 2대 1이잖아. 개념 이해되시죠? 질량이 2대 1이란 말이야. 질량이 2대 1이다. 그렇다면 공통 질량 중심은 두 질량을 이렇게 중심을 직선으로 연결할게요. 됐죠? 그랬을 때 질량이 2대 1이라면 이 질량 중심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공통 질량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형을 맞춰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한번 써볼게. 좀 용어가 낯서니까. 여기는 공통 질량 중심. 자, 예를 들어 질량이 10대 1이었다면 1대 10으로 내분하는 점, 그게 공통 질량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가 도는 건 뭐야? 태양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이 공통 질량 중심을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아닌
공통 질량 중심을 이렇게 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일지 모르겠다. 그죠? 이렇게. 자, 이때 도는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됐지. 우리가 도는 게 태양을 중심에 두던 게 아니라 공통 질량 중심을 그지 도는 거니까 태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그럴 뿐이지 태양도 어떻죠?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심할 건 자, 이 공통 질량 중심의 위치가 마구 변한다면 그쵸, 이 공전이 어떻지? 운동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통 질량 중심은 어떠냐 하면 그치? 거의 그 위치를 갖다 어때? 그치? 지키려는 특징이 있어요. 됐죠? 자, 질량 중심 찾는 건 쉬워요. 둘이 마주봤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별과 행성이.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행성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돌아서 지구라는 행성이 이만큼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몇 도만큼 돌았냐고 했을 때 90도 각도를 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오케이. 돌았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고 그럼 별도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방향이죠? 아, 시계라 그러면 안 되지. 시계 반대 방향.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역시 공통 질량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니까 별 역시도 어쩔 수 없이 혼자만 도는 건 없는 거잖아. 그죠? 별도 공통 질량 중심을 돈다. 이게 여기서 핵심이야. 그럼 저하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자, 보게 되면 자, 현재 행성 지구가 몇 도? 90도 돌았을 때. 자, 우리 태양이라는 별도 몇 도 돌았다? 90도를 돌았다. 돌았던 방향은 뭐가 된다? 시계 반대 방향.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공전 방향.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지, 그지? 별과 행성. 같다.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공전방향 똑같이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다 됐고. 그 다음에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360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구가 90도 돌아갈 때 별도 90도 돌았잖아요? 그지? 오케이. 그래서 공전 주기 별과 행성 어때야 돼? 그래요. 같아야 된다. 표시. 좀 어려워. 그래서 여기를 좀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공전 속도로 들어갈게. 자, 공전 속도니까 어떻게 돼? 같은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따져주는 거야. 자, 여기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될까? 원둘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전 속도. 됐죠? 별과 행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래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했지만 자, 이 원둘레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다. 그죠? 누가 커요? 그래요. 그죠? 행성이 큰 거 이해되시겠죠? 공전 속도는 누가 크다? 행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됐고. 자, 이때 도는 궤도가 만약에 원이었으면 속도의 크기가 일정할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타운으로 돌 때도 있어요. 별에 가까울 때. 공통질량이 가까울 때. 멀 때. 이때는 어떻다? 공전 속도가 약간 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공전 속도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언제? 원궤 돌 때. 원궤 돌 때 일정하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공전 속도. 자, 이렇게 행성이 있고, 됐지, 그지? 별이 있었을 때, 운동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시선 속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전 속도하고 시선 속도는, 그렇죠. 이름 자체가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시선 속도는 서로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자, 공전 속도는 공전하는 속도가 되는 거고, 시선 속도는 어떤 거냐면, 자, 시선 방향의 속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선 방향의 속도. 자, 이제 무슨 얘기냐고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우리 지구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지구고, 이제 바꿔서, 이게 외계 행성계예요. 자, 어떤 외계 행성이 있고, 그 외계 행성이, 자, 이 별 주변을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됐죠? 그렇다면 별이 빙빙 돌아가요. 공전하고, 얘도 역시 공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있다? 이 녀석의 시선 속도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시선 속도는 이제 두 가지인데, 시선 방향의 속도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시선 방향의 속도. 우리 지금 판서를 하고 있는데 이 칠판에서 어떻다? X방향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접근할 때의 속도. 지구에 대해서 멀어질 때의 속도, 후퇴 속도. 접근과 후퇴 속도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선 속도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접근 속도, 후퇴 속도. 요거를 시선 속도라고 불러준다. 공전 속도랑은 다른 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접근과 후퇴가 되는데, 자, 접근과 후퇴.
별전에 우리가 잠깐 좀 보게 되면 이렇게 그지? 이런 얘기가 있을 거야. 자, 우리 경찰차 같은 경우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잖아. 뭐 소방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지?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 아는 얘기니까. 자, 소리가 들리는데, 오케이, 됐지?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이런 얘기야. 자, 경찰차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릴 거야. 당연히 크게 들리겠죠, 그죠? 크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이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그 사이렌 소리의 의미, 그래요, 알잖아. 고음으로 들리게 되는 거. 고음. 자, 그래서 잠깐 읽어볼게. 오케이. 도플러 효과라는 건 이제 음파에 대한 얘기를 해둔 거, 사실은. 자, 어떤 소리가 나한테 접근을 해. 그럼 뭘로 들리냐면 소리가 고음으로 들려. 고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경찰차나 소방차가 멀어지게 되잖아. 후퇴하게 되면 자, 멀어진다. 이때는 저음 효과가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됐지, 그지? 자, 내가 예를 들어 경찰차를 몰고 있어요. 윙윙윙 막 소리가 나는데 사이렌 삐뽀 맞나? 삐뽀 소리가 들리는데, 그지? 자, 경찰차랑 가까워지고 있는 친구는 어떻지? 삐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멀어지는 친구는 삐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내가 들을 땐 삐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어떻죠? 다르게 듣고 있는 거죠. 왜? 경찰차에 대해서. 나는 지금 정지해 있단 말이야. 내가 경찰차를 몰고 있으니까. 하지만 경찰차에 가까워지는 친구는, 그렇지, 가까워진 효과 때문에 고음으로 들리게 되는 거고, 멀어지는 이 친구는 멀어진 효과 때문에 길게 저음으로 들리게 돼.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친구는 고음으로 들려요. 고음은 파장이 짧아진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멀어진 친구는 뭐가 되지? 파장이 길어지니까 저음으로 들리게 되고.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음으로 들린다, 이런 얘기야. 자, 이해되시죠? 자, 요게 바로 파동에 대해서 관찰자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효과,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소리만 파동이 아니라 빛도 파동이걸라. 이해됐죠? 빛도 파동이다. 빛도 파동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빛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야. 빛도 파동이다 보니까. 그러면 고음은 파장이 짧은 거고 저음은 파장이 긴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런데 자, 빛을 보게 되면 어떻죠? 그래, 우리 7개의 빛이 있을 거예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아래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빨강은 파장이 긴 쪽이 되고, 됐죠, 그죠? 그 다음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쪽. 보라색 밑에 파랑 6개, 파랑 쪽이 파장이 짧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우리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접근하게 되면. 됐죠? 그죠? 빛이 접근한다. 접근. 그래서 자, 고음으로 들린 효과가 빛도 나타나는데 이걸 좀 어렵게 우리는 청색 편이라 그래요. 자, 그럼 별빛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는 저음 효과처럼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오케이. 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일로 오시죠,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접근한다.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고요. 짧아짐. 자, 후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야. 파장 길어짐.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전에 별에서 배웠을 때 흡수 스펙트럼 얘기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저온의 기체가 빛을 흡수했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준위들이 정해져 있어요. 좀 어렵다,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저온의 기체에 빛을 통과시키게 되면 저온의 기체가 배 고프니까 빛을 흡수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검은 선들이 나타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었는데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는 오케이. 기체들이 정지해 있을 때와 이해되시죠? 오케이. 됐지, 그지? 자, 이게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흡수선이 원래 위치가 아니라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흡수선이 어떻게 돼? 긴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짧아질 때 우리 뭐라 할 거냐면 이거를 청색 쪽으로 편의가 생겼다. 청색 편이라고 불러주고 멀어지는 걸 적색 편이라 그래. 됐죠? 자, 그래서 흡수선의 위치가 자, 원래 위치가 아니라 긴 쪽, 짧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바로 저 도플러 효과랑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빛의 도플러 효과라 그래. 되셨죠? 자, 이해하셨죠? 이제 다시 한번. 적색이라면 멀어지는 거예요. 청색이라면 가까워지는 것들. 됐죠? 그죠? 실제 별빛도 살짝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얼굴인데 제 손이 두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손이 색깔이 노란색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서 여러분하고 가까워지는 쪽은 손, 그쵸? 어때? 청색으로. 이해됐습니까? 멀어지는 쪽은 어떻게 돼? 약간 붉은색 쪽으로 편의가 생기는 거야. 자, 두 손의 색깔이 노란색이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요 손은 뭐지? 파란색 손. 요 손은 무슨 손? 빨간 손이 되는 거예요. 파란, 빨간. 자,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이때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빨개지고 더 많이 파래지는 거지. 더 많은 편의가 생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이제 갈게. 자, 그러면 자, 별은 이렇게 빙빙빙 공전하는데 원궤도를 돌 때는 어때요? 공전 속도가 일정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전 방향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공전 방향의 문제인데, 자, 그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전 방향의 문제. 자, 이 방향에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y라고 칠게. 이 방향에 움직이는 건 뭐가 될까?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이 방향은 플러스 y, 이 방향은 뭐가 된다? 그렇지. 바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구상에서 어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속도는 x축상의 속도가 되는 거야. 좀 어렵지만 여기를 좀 제대로 배워두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별빛이 노랗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렇게 움직이잖아. 자, 그럼 우리 지구 입장에서 어떻게 돼?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럼 점점 어떻게? 파랗게 변하는 거야. 자, 이때 노랬지만 점점 파래지다 완전히 파래지는 거야. 새파랗게. 결국 편의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파장이? 자, 원래 파장이 이건데 점점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최고 많이 이동한 게 여기가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오지만 어떻게 될까? 점점 됐지, 그지? x가 y로 변해가는 거니까 x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점점 파래지다가 다시 노래졌다가 이게 색깔로 얘기하자고, 그지? 다시 한번. 원래 별이 노란데 예를 들면 이때는 파래졌다가 다시 노래졌다가 빨개졌다가 노래졌다가. 됐죠? 그죠? 다시 한번. 노, 빨로. 아, 어렵다. 그죠? 노, 빨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 빨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노란 게 빨갛게. 그지? 다시 노랗게. 다시 파랗게. 다시 노랗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건 공전 속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다가오고 멀어지는 거야. 이때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다가오는 속도가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파래지고 더 많이 빨개진다 이런 얘기야. 그냥 이해되시죠? 그럼 따져볼게. 이때는 시선 속도가 얼마? 0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시선 속도가 0이야. 시선 속도 0이라고 시선 0. 이때도 시선은 0이야. 왜? y로 움직이니까. 이해됐죠? 그럼 x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때죠. 운전이 x일 때가. 이때가 시선 속도가 맥스.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0인 게 몇 번 있지? 2번 있고 최대값이 몇 번 있어? 2번 있겠다. 그죠? 이때가 가장 어떻다? 빨갈 때고 그러니까 흡선의 위치가 가장 긴 쪽으로 가 있을 때고 이때가 가장 파랄 때가 되는 거지. 개념 이해되시겠죠? 다르지 공전 속도랑. 그래 다르단 말이야. 공전 속도는 공전하는 속도고 시선 속도는 다가오고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갔다가 멀어졌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봤었을 때 오케이 됐지 그지? 어떤 별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별이 어때? 노란 게 파래졌다 파래졌다 그죠? 다시 노래졌다가 빨개졌다가 다시 노래졌다.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주기적인 반복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래요. 그지? 주변에 행성이 있다는 얘기야. 행성이 없는데 별 혼자? 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별 혼자 있고 주변에 행성이 없다면 그렇게 못 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프로 주어진다. 자, 할게. 시선 속도. 자, 됐지? 그지? 여기를 빨이라고 할게. 빨은 뭐야? 멀어지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시선 속도 뭐라 그러냐면 플러스라고 할게. 멀어질 땐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원래보다. 그러니까 변화량이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길어졌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빨 외우셔야 돼요. 시선 속도가 보다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는 말은 빨개지는구나, 멀어지는구나 이런 뜻이야. 여기 시선 속도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파래지는구나. 됐지, 그지? 아, 저는 파래요, 파랭이, 빨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선 속도가 0인 경우가 몇 번? 2번 있지, 한 주기 동안에. 최대인 경우가 2가지가 있지만 둘의 방향이 반대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 이제. 우리 자연은 수학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브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제 이해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그려주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노랗던 게 점점 빨개져서 제일 빨갰다가
다시 노래졌다가 파래졌다가 노래졌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 두 순간이 어디죠? 바로 여기겠지. 자, 시선 속도가 0인 순간들은 어디라고요? 이거겠지. 됐죠, 그죠? 그 시선 속도가 0인 경우에는 가장 지구에서 멀 때, 가장 가까운 두 지점이 되고, 가장 멀고 가장 가깝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멀어지지도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그 순간이니까. 시선 속도가 최대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별에 이렇게 파장의 변화를 보고 있는 거죠. 빨파. 이해됐죠? 흡수 선의 위치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행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별에 이렇게 흡수선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그치, 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래요, 빨개요, 됐지, 그지? 됐지, 그지? 파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행성을 갖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실 거. 됐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때? 멀어졌다가 오케이. 이때 가장 멀 때예요. 지구에서. 이건 가까워지다가 오케이. 여기니까 가장 가까울 때. 그래서 지구에 가장 멀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겠다. 시선 속도가. 이건 가장 가까울 때. 자, 제가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냐면 이 그래프에 이해를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 이거 제대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하나는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자, 이제 그죠? 자, 행성의 질량이 큰 행성도 있을 거고요. 질량이 작은 행성도 있을 거야. 그랬을 때 누가 더 빨개지고 누가 더 파래지냐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보니까 별 행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성의 질량이 좀 커졌대. 행성의 질량 커진다. 자, 근데 별과 행성 사이 거리는 안 변했어. 별과 행성 사이 거리가 안 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하나만 적을게. 별과 행성 거리라고 할게요. 다른 말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되겠지. 이 거리가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전 주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됐지? 자, 그럼 이제 별과 행성이 있었는데 거리의 변화는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공전 주기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뭐가 변할까? 그래. 자, 이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 있었었는데 별의 질량은 안 변했지만 얘의 질량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이 약간 어느 쪽으로? 그렇죠. 행성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행성의 질량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아까도 얘기했었어. 그죠? 별은 뭐를 돈다고? 그렇죠. 공통 질량 중심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공전, 그지? 주기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됐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자, 좀 더 크게 돌아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어때? 똑같단 말이야. 크게 돌아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야, 한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아. 이랬어요. 그죠? 오케이. 우리 동네 작은데? 상관이 없는데 한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아. 이사했는데, 그죠? 똑같은 게 아니라 엄청 큰 도시래. 그럼 미친 듯이 달려야 되겠지. 그래요.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빨리 움직일수록 더 많이 파래지고 더 많이 빨개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자, 더 폭이 커지는 거 이해되시겠죠? 요 폭이 더. 됐지? 그러니까 더 많이 이 변화량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흡선의 위치가. 됐죠? 자, 있지만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 질량 클수록 좀 작게 쓸게요. 질량 클수록 시선 속도의 변화폭이 커지니까 행성을 찾기가 좀 좋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하나만 더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번째는 여기 있는 경우하고 행성이 더 가까이 있는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해됐죠?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케이. 행성이 가까이 가면 어떨까? 공전주기가 짧아지겠죠? 그치? 공전주기가 짧아지다니까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시간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건 좀 오케이. 여기 쓸 건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시선 속도의 변화가 크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공전궤도 반지름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공전궤도 반지름이 즉 행성과 별 사이가 가까울수록 좀 어렵다. 가까울수록 됐지? 그죠? 별을 찾기가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선 속도를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여기서 선생님들 얘기를 드릴게. 자, 요거는 보게 되니까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 지구예요. 지구에서 내가 바라보는 거야. 그럼 이게 별이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있잖아.
그럼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 별이 공전하는 궤도면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케이. 바로 여기다 하나 적을까요? 오케이. 여기다 적으면 오케이. 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자, 공전 궤도면이 일치한다면 이런 얘기지. 이렇게 일치한다면 대치 그지. 오케이. 시선 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 봐봐. 내가 바라보는데 이 거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나는 지금 X축으로 바라보는데 얘는 위아래로 움직여. 공전궤도면이. YZ 평면이야. 나는 X로 보는데 YZ. 그럼 어떻게 돼? 별과 행성 사이, 미안해. 지구과 다시 한번. 우리 지구에서 X로 바라보고 있는데 별. 그치, 그치? 걔가 움직이는 게 YZ 평면이래요. 그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가 최대 효과가 생기는데 얘가 직각이 되면 효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케이. 요 시선 속도의 변화는 두 번째,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도 되게 중요하다. 두 개의 각도가 나란할 때는 최대값이 되지만 점점 커져서 90도가 되게 되면 된다? 그치? 그때는 오케이. 자, 가까워지거나 멀어진 효과가 생기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되시겠죠? 조금 좀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좀 어렵게 느끼셨을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좀 한번 정리해볼게. 자, 우리는 외계 행성을 좀 탐사하고 싶다. 그죠? 탐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잖아. 직간, 그지? 자, 직접은 행성이 적외선을 내니까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하는데 그닥 아직은 비효과적이다. 그죠? 뭐 제임스 웹 정도 기억. 자, 그럼 간접적인 거 세 가지가 있었지? 됐죠? 행성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건데 첫 번째는 별빛의 파장 변화지. 빨개요, 파래요, 빨개요, 파래, 빨파. 흡선의 위치의 변화들.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는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생겼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이렇게 바로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는 얘기고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측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관측이 유리하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공전궤도면이 나란할 때가 유리하고요. 90도가 되면 관측은 불가능하다. 그런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좀 길게 시간을 가진 건 이게 정확히 우리가 그려지면서 좀 이해가 돼야지 다음 시간에 식현상 같은 게 들어오는데 내용은 별게 없는데 문제가 좀 여기 어렵게 나와요. 두 개 엮여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외계행성계 탐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